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별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거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별의 온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 자,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별에서 온도가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색깔을 띠게 되죠? 어떤 색깔을 띈다? 파란색을 띠죠. 그렇죠. 파란색을 띱니다. 별의 온도가 높으면, 표면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을 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색깔의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파란색은 파장의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별이 붉은색 혹은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파장의 길이가 어떻죠? 길어요. 맞아요. 파장의 길이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바로 흑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흑채. 자, 갑자기 뜬금없이 흑채라고 하는 것은 왜 등장하게 되는 것이냐?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이거 변이 법칙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흑채라고 하는 것은요, 의외로 간단한데 우리는 사실 실생활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리고 방출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할 건데, 모든 물체가 10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그대로 10의 에너지를 방출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용하기도 하고 입자가 흡수하기도 하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방출하는 양은 10보다는 훨씬 더 작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흑채라고 하는 친구는요, 그 개념을 타파해서 에너지의 흡수량과 그 다음 에너지의 방출량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과 흡사한 그러한 물체, 그러한 친구들은 우린 통틀어서 흑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한 물체를 내가 왜 설명하겠어? 바로 별이 흑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린 이제부터 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꼴 흑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별이라고 하는 그 물체, 그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세 번째. 변이 법칙인데요. 여러분들은 뭔가 과학에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되면 많이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막상 생긴 건 좀 어렵게 생기긴 했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 max라고 하는 글자가 써지게 될 거고 이꼴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들어오는 것이 별의 표면 온도가 되고요. 분자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스몰 a라고 하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지금 표면 온도가 분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max라고 쓰여있는 람다 max라고 쓰여있는 저 친구가 결국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변이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저 최대 에너지 파장,
이 들입자 같이 생겼지? 들입자에 max라고 써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최대 방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대 방출 에너지는 온도라고 하는 친구와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반비례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방금 전에 배웠던 표면 온도와 연관 질수가 있을 겁니다. 즉,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방출하는 최대 에너지가, 다시 표현할게요. 최대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아진다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이걸 그냥 단순하게 파란색은 파장의 길이가 짧다, 이렇게도 설명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 그래도 다시 한번 공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게 되면은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크다 혹은 길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이걸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46페이지에 박혀있는 그 표 있죠?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천천히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자, 한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한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셔야 될 것은 최고점, 가장 높은 지점을 생각을 해야 돼. 자, 빨간색으로 그린 것을 제가 A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파란색으로 그린 것을 제가 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출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이 가장 긴 건 누구죠?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긴 친구는 A예요, B예요? 파악해보세요. 가장 긴 거 A라고 볼 수 있겠죠. 길잖아. 이게 형성되는 거니까. 길잖아. 그럼 여러분, A라고 볼 수 있는 이 별은 에너지가 방출하는 파장의 에너지의 길이가 기니까 온도는 어떻게 써? 낮아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이렇게 쓸게요. 그럼 다시. 파장의 길이는 이렇게 될 것이며, 두 번째, 대신 파장의 길이가 가장 짧은 친구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파장의 길이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친구는 누구다? B다.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친구는 누구다? A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는 이러한 곡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플랑크 곡선이라고 불러요. 플랑크 곡선. 아시겠죠? 네, 저것까지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 자, 이제 이거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의 색깔을 그려서 파란색, 청백색, 흰색, 황백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이렇게 색깔들이 붉은색, 맨 마지막 붉은색 나와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어려운 거, 바로 색지수죠. 색지수. 자, 우리는 색지수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 친구랑 안시 등급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 사람의 눈은 붉은색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호등에 건너지 마라고 하는 그 신호등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이죠. 혹은 자동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 다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이에요. 왜? 사람은 붉은색이 더 먼저 도달해요. 즉,
파장의 길이가 긴 친구가 먼저 도달합니다. 하지만 핸드폰 카메라, 혹은 태블릿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DSLR 대부분의 카메라들은요, 파장의 길이가 짧은 파란색에 더 민감하게, 더 밝게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과거에 되게 좀 꼰대 같지만, 노땅 같지만, 영화관에서 3D 입체 영화가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 영화관 앞에서 안경을 주거든요. 그 안경에 셀로판지가 붙어 있었어. 오른쪽 붉은색, 왼쪽 파란색 해가지고. 왜냐면은 붉은색은 먼저 도달하고 파란색은 늦게 도달하니까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제일 처음에 3D 영화가 나왔었는데 단점은 어지럽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찍죠. 요즘은 그냥 무슨 니들처럼 쓰는 거 주잖아. 그쵸? 자,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별의 색깔을 확인을 할 때 맨눈으로 관찰을 할 때랑 사진으로 찰칵 찍었을 때랑 밝기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어라? 누가 봐도 내가 맨눈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별이 더 밝아 보였어. 근데 사진을 찍으니까 왼쪽에 있는 별이 더 밝아 보이네? 이게 어떤 차이일까? 에서 시작을 한 게 바로 색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사진 등급부터 한번 가보게 되시면, 여러분, 사진 등급은 무슨 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파란색. 그렇죠. 사진 등급은 파란색에 더 예민하다. 파란색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여러분, 결국 이 말 뜻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사진 등급, 사진으로 찰칵 찍게 되면은 온도가 높은 별이 더 밝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 안시 등급. 사람의 눈으로 관찰한 등급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관찰한 등급은 붉은색 혹은 빨간색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별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더 우리 눈에는 밝게 보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은 사실 돋보기 기능 같은 건 없잖아. 줌을 못 당기잖아. 하지만 사진기는 엄청나게 커다란 렌즈가 있다면 줌을 확 당길 수 있을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떨 것이다를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번으로 설명을 했네요. 전 다시 3번으로 갈게요. 별의 색지수. 자, 여러분, 별의 색지수는요, 그래서 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B-V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쌤, 갑자기 그건 뭐죠? 자, 천천히 갈게요. B-V 등급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처음 들어보는 친구가 나왔어요. 자, 천천히 갈게요. 자, 물론 U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 가장 처음부터 이 B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케이? B필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B필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요. 여기에 썼던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을 되는 거고요. B필터는 사진 등급에 해당합니다. 사진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친구는요. 사진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별에서 더 밝게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을 해. 그쵸? 근데 아셔야 될 거. 별이 밝으면 밝을수록 등급은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쵸? 그러므로 이 B필터, 즉 사진 등급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요. 파란색에 예민하다 혹은 민감하다라고 반응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말뜻은 결국에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별의 등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등급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진 등급으로 바라본 온도가 높은 별은 어떻게 되겠다? 밝게 보인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사람의 눈과 비슷한 필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게 바로 V 필터예요. 그러므로 이 V 필터는 사진 등급이 아닌 안시 등급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친구는 빨간색에 민감할 거예요. 예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실수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거기? 힝. 미안. 여기에 민감합니다. 아, 노란색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언저리니까. 근데 수업의 편의성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 V 필터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별의 등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의 등급이 낮아져요. 근데 결국 별의 등급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온도가 낮은 별은 V 필터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밝은 별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거야. 그쵸?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굉장히 헷갈려지기 시작하지. 잘 봐요. 우리는 여기서 등급을 활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 온도가 높은 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B-V 등급으로 확인을 하였을 때 온도가 높은 별은요, B필터에서 오히려 등급이 작게 나오죠. 그쵸? 그럼 V필터에서는 등급이 더 크게 나오겠죠. 즉 V의 숫자가 더 커지겠죠. 이해했어? 온도가 높으면 B필터는 등급이 작아 보일 거야. 하지만 V필터는 등급이 커 보이겠지. 그치? 그러므로 온도가 높은 별은 B-V의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온도가 높은 별이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어디서? 이 등급에서. 차근차근 생각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온도가 낮은 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B-V 등급으로 측정을 하게 되었을 때 B 필터에서는 등급이 크게 보일 겁니다. 왜? 온도가 낮으니까. 하지만 V 필터에서는 등급이 작게 보이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럴 때는 B 등급의 숫자가 더 커지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온도가 낮을수록 색지수의 값은 플러스 값이 나올 거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등급이 크면 클수록 별이 어떻다? 어둡다.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별이 밝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U, V, B. UBV라고 하는 필터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에 제가 지금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B-V의 등급이므로 저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시면 별의 분광형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돼요. 자, 한번 싹 지울게. 지워도 되지? 지울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별의 분광형. 자, 갈게요. 첫 번째, 별의 분광형.
자, 여러분, 별의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파장을 분석하여서 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지 낮을지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주로 무엇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별의 분광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 파악해야 된다? 스펙트럼을 파악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분광형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이 자주 나오게 돼요. 스펙트럼. 오케이? 자,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충분히 다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요, 색이 끊기지 않고 연속된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연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게 됐을 때 색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색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색이 끊기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친구는 높은 온도이고 높은 밀도의 광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색이 끊기지 않고 연속되기 때문에 대부분 백색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죠.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자, 여러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이 3개 연속이었으니까 흡수는 3개 흡수예요. 자, 여러분, 3개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 스펙트럼에서 끊김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색이 끊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끊긴다? 검정색 띠가 발생해요. 검정 띠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부위가 가려지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에는 이미 고온 고밀도의 광원이 있는데 그 앞에 무언가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이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고온 고밀도 광원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을 때, 저온의 기체가 가릴 때,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 자, 그럼 얘는 무엇을 방출하는 거겠어? 너무나 당연하게도 색의 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 친구는요, 연속 스펙트럼과 가장 큰 차이점이 색의 띠가 보여요. 오케이? 색의 띠가 보여.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색의 띠가 보이게 되는 거겠어? 바로 저온의 기체는 가려지는 거니까 얘는 반대로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할 때입니다.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할 때. 이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저런 것들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되시면은 51페이지의 스펙트럼 그래프 보이시죠? 그거 암기하세요. 스펙트럼 그래프. 그래프 암기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뭐 엄청나게 자주 나오진 않아. 그래도 기억은 해야 돼, 얘들아. 알았죠? 그래도 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 나오네요. 별의 분광형 하면 자주 나오는 거죠. O, B, fine, girl, kiss, me 이렇게 합니다. O, B, A, F, G, K, M 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기점으로 별들의 색깔과 표면 온도와 색지수를 파악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왼쪽으로 갈수록 O형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높아진다. 그러므로 별의 색깔은 파란색에 가까워지고요. 자, 표면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색지수는 무슨 값이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분광형의 특징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M형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은 별이 빨간색에 가까워질 것이다. 또한 별의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색지수는 플러스 값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럼 스펙트럼을 왜 배웠겠어? 여기다가 비교를 하는데, 자, 아이고,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네 번째. 여러분, 우리는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시면은 그 별에 존재하는 원소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그랬었어요. 자,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O, B, Fine Girl, Kiss, Me 순서대로 스펙트럼을 쫙 분석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O형이나 B형으로 가면 갈수록 기체의 함량이 높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냥 여기다 한꺼번에 쓸까? 한꺼번에 쓰자. 이 O형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체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자, 별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는 뭐겠습니까? 대부분 수소나 헬륨 쪽이 많게 되고요. M형으로 가면 갈수록 금속의 종류가 많이 보이게 돼요. 많이 보이게 돼요. 아시겠죠? 저거는 비교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별의 광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기에 광도가 가장 어려워지게 되고, 이 광도 때문에 많은 문제를 틀리게 될 텐데, 제가 정말 편하게 설명해 줄게요. 편하게. 막 식이 엄청 많아 보이지? 엄청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할 식은 몇 가지가 안 돼요. 뭐 포그슨 공식도 나오고 절대 등급과 광도의 관계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사용하게 될 것은요. 자, 별의 광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은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줄여서 쓸게. 슈볼 법칙. 되게 욕설 같다. 이런 슈볼 법칙.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거 그냥 상수고요. 표면 온도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 4제곱에. 자, 이거 중요하다. 4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에서 쌤, 저거 그냥 표면 온도라고 쓰면 틀려요? 틀리죠. 4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표면 온도. 그냥 t에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반드시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활용하여서 더 전개하여서 나오는 게 바로 별의 광도예요. 그래서 이 별의 광도는 4파이 r 제곱 곱하기
방금 전에 봤던 이 공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저 밑에 나와 있는 L이라고 하는 광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즉 별의 광도는 별의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 표면 온도 4제곱에 얘는 괄호를 왜 쳤니 갑자기 또 안 칠 거면 쭉 안 치던가 그지? 쏘리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아시겠죠? 뭐에 비례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별의 광도는 R에 비례해요. 맞아 틀려? 틀리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는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게 워낙 공식도 어려워 보이고 개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반지름이 처음에 몇 배가 되었다. 표면 온도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제곱이면 결국 R값은 4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2분의 1의 4제곱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표면 온도는? 16분의 1. 그렇지. 그럼 결국 별의 광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4분의 1배로 줄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기본 개념에다가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저 식에다가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절대 등급과 광도의 관계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갈게요. 두 번째, 절대 등급과 그 다음 광도. 자, 얘들아. 우리 광도라고 하는 게 애초에 뭐예요? 광도가 뭐죠? 광도? 별이 얼마나 빛나는? 그렇지. 그럼 광도가 크면, 오케이? 첫 번째. 별이 빛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이 광도잖아. 그리고 광도가 크면 클수록 별의 실제 밝기라고 볼 수 있는 10파섹의 별을 두고 관찰하게 되는 그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아니죠. 작아져야지. 밝게 빛나는 거면은 등급은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로그 써서 계산하거나 하는 거는 천천히 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거까지 우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얘들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빼는 거.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등급이 있어요. 오케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밝아. 막 미치도록 밝아. 태양처럼. 근데 막상 얘 실제 밝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절대 등급을 측정을 할 겁니다. 즉 무슨 소리야? 별을 10파섹에 둬 놓고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라? 마이너스 값이 나왔네? 마이너스 값? 무슨 소리야? 절대 등급이 더 큰 거죠. 그쵸? 즉 별이 눈으로 볼 때보다 절대 등급이 더 어두워져 버린 거야. 그럼 더 뒤로 밀려야지만 어두워지겠죠. 그쵸? 어두워지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더 멀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그 별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왜? 뒤로 밀려야 더 어두워 보일 거니까. 그쵸?
자, 세 번째. 근데 이번엔 반대로 눈으로 볼 때는 겁나 어두워 있는지도 모르겠는 별이 하나가 있는데 어라? 실제 등급을 재보니까 어우야 겁나 밝은 별이었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친구는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일 거고 그 말 뜻이 결국에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거죠. 즉 눈으로 볼 때는 겁나 어두웠다가 절대 등급 즉 10파섹에 두어서는 겁나 밝아 보였다는 거야. 그 소리는 결국에 뒤에 있던 별이 앞으로 땡겨온 거죠. 그쵸? 그러므로 이때는 반대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이었을 거야. 오케이? 쌤 갑자기 이 내용을 왜 말씀하세요? 이야 연주시차 얘기가 나와요. 연주시차. 여러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연주시차에 관한 얘기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결국 여러분 이 플러스 값으로 가면 갈수록 연주시차는 어떻게 될까? 멀리 있는 별에서 연주시차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쵸? 작아지고요. 가까이에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는 커져요. 그쵸? 이것까지만 알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여러분 우선 문제 풀 때 이 정도라도 기억하고 계시면은 문제 풀 때 큰 어려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별의 크기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좀 나오게 되긴 하지만 우선 이렇게만 계산하는 거. 오케이?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에요. 이거. 오케이? 꼭 반지름이랑 표면은도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10분 쉬었다 합시다.